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빅5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하실 네 분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하재근 평론가, 신장식 변호사, 정혁진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오늘 첫 번째 키워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밖에서 고무 탄 냄새가 나가지고 계속 없어질 것 같아서 있었는데 12시 계속 나가지고 12시쯤에 가족이랑 왔어요. 소장님한테 같이 한번 전화 와서 이 바를 열 수 있는 방법을 좀 달라고 하시더라고요. 못 연대요, 이거를 자기들도. 대부분의 그 손님들이 한국 학생분들이 많거든요. 안 되는 걸 알고 아예 그냥 오지를 않더라고요. 4-5명 정도? 네, 그 정도 그냥 돌아가셨어요. 먹고 나서 카드 결제 안 되고 현금 결제만 된다고 얘기하면 또 그렇잖아요. 휴일이라서 관계자들이 아무도 없잖아요. 비상 출근했다가 지금 그쪽에 달랐죠. 이번 아연국사 화재로 해서 불이 아니게 많은 불편을 끼쳐드려서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분야에 다 점검을 일제히 다시 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철저하게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토요일에 있었던 화재 여파가 지금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서울의 이쯤 아현지사가 여기에 있으니까 이 주변에가 다 피해를 본 건데 경제적인 손실도 발견이 되고요. 굉장히 피해가 컸어요.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저희뿐만 아니라 일산 고양시 같은 경우 고양시도 문제가 되는 걸로 알려지고 있어요. 예. 근데 뭐 잘 아시는 것처럼 주말에 저게 사건이 터지다 보니까 자영업자들 같은 경우는 거의 장사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돼버렸어요. 예. PC방 같은 경우는 완전히 올 수도 없댔죠. 그다음에 뭐 그 가게에서 카드로 지불하려고 하면 카드가 자체가 지불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것도 지금 전화선으로 다 통신망으로 연결돼 있고. 그리고 이제 만약에 뭐 카드로 사용하려고 갔다가 돈이 없어서 그럼 현금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ATM 갔더니 ATM이 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장사를 해야 되는 이 소상공인들이나 자영업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번 사건 때문에 결국은 그 주말 장사를 거의 다 망친 상황이 돼버린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일반인들 같은 경우 전화가 통화가 안 되는 바람에 뭐 공중전화에 그 추억의 공중전화가 됐잖아요. 지금은 다 휴대폰 갖고 있으니까. 예. 근데 공중전화에 쭉 줄을 서서 전화를 하는 그런 진풍경도 보여지게 됐고 이런 상황이라고 보면 이게 사실은 초연결 사회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하잖아요. 예. 인터넷망이나 아니면 이런 망들을 통해서 우리가 연결이 돼 있는데 이게 인터넷 자체가 마비가 되니까 또 통신이 마비가 되니까 결국 사회 전체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는 것을 아주 그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라고 봅니다. 이게 아연 지역만 지금 이래서 그렇지 만약 좀 더 그 A급이나 B급이나 이런 데서 문제가 발생했다고 네. 하면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거든요. 심지어 병원 같은 경우도 의사들 간의 소통도 안 되는 그래서 통신 장애가 일어나는 이런 일까지 벌어졌으니까 이번 기회에 정말 이 문제를 좀 제대로 짚고 넘어가서 시스템 구축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국가에 큰 재앙이 올 수도 있다는 그런 그렇겠죠. 어떤 시그널이 된다고 보여집니다. 그럼 지금까지 이 아현지사 같은 경우에는 중요도에 따라서 등급을 나눈다고 그래요. 그런데 D등급이 불이 났는데 이 정도 피해가 발생을 했거든요. 예, 그게 정말, 맞느냐? 예. 정말 놀라운 일인데 지금 편의상 아현지사라고 하지만 아현국사라고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아현국사라고 하는데 지사보다 한 등급 더 아래라는 거죠. 그래서 일반 개인 이 계정하고 지사하고 사이를 연결해주는 중간 허브 같은 개념이라고 하는데 이게 중요성 등급으로 따졌을 때 A등급, B등급, C등급이 있고 그 아래 D등급, 네 번째 등급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비교적 중요하지 않은 시설로 여겨져서 백업 시스템조차도 만들지 않고 여러 가지 화재 방지 시스템도 좀 덜 만들고 있고 팀장급 이상의 관리자조차도 상주하고 있지 않은 그런 설비라고 하는데 이 정도의 설비에서 이렇게 사고가 터지니까 서울에서 굉장히 큰 상권인 4개 구 이상에서 이렇게 거의 통신이 마비가 될 정도로 이 정도면 국가 기관 시설망에 엄청난 타격이 온 것인데 그런 정도의 기관 시설이 이렇게 거의 방치되다시피 전혀 백업 시스템도 없이 이렇게 돼 있었다는 게 너무나 충격적이고 이런 정도의 시스템이면 이게 뭐 테러라든가 어떤 사고에 의해서 대한민국의 통신 기관망이 언제든지 마비될 수 있었던 것이 아니냐 그런 어떤 위험성을 알려주는 사건인 것 같습니다. 잠시 전에 D등급을 받은 거에 뭐 다른 곳입니다. 아현국사 말고요. 다른 데를 가봤더니 경비원도 없고 사람도 없고 누군가 맘만 먹으면 이 정도의 혼란을 충분히 야기시킬 수 있는 상황이었다는 거거든요. 예, 그게 가장 큰 문제고, 근데 이런 D등급이 전국에 835군데나 있다는 거 아닙니까? 굉장히 많아요. 예. 이런 데 누가 마음 먹고 들어가서
화재를 또 불러일으킨다거나 또는 뭐 화재 고의가 아니더라도 들어가서 통신망을 단절되게 한다라면 너무나도 큰 문제가 발생하는데요. 이 문제 보면서 얼마 전에 일산에서 풍등 저유소 사건이 있었어요. 예, 예. 풍등 하나 그 날라 들어가서 굉장히 어려운 굉장히 큰 화재가 발생을 했는데 예. 지금 835개의 D등급에 그런 풍등이라든지 불씨 하나 잘못 들어가면 얼마나 큰 손해와 피해가 있을 것인가. 즉 D등급이라고 해서 예전에는 그냥 전화선만 있을 때는 D등급 관리를 그렇게 해도 됐겠죠. 하지만 지금은 광케이블, 인터넷선, 그렇죠. 온갖 예, 예. 초연결 사회에 필요한 온갖 통신망이 D등급에 가 있단 말이죠. 그러면 예. 과거의 유선전화 시절의 관리 태세를 가지고 현재의 초연결 사회에 이 IT 초강국이라고는 대한민국의 이 시스템을 관리한다라는 것은 시대에 뒤떨어진 일이다. 처음부터 재점검할 근본적으로 필요가 있네. 재점검해야 된다. 알겠습니다. 그런 와중에 저희가 아까 병원 얘기를 잠깐 했는데 정혁진 실제 이런 일이 있었어요. 70대 할머니가 갑자기 위독해가지고 전화를 해야 되는데 전화 119가 전화 연결이 안 됐다는 얘기입니다. 네네. 이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30분이 경과가 돼서 결국은 사망에 이르게 되셨다는 안타까운 사건이지 않습니까? 예. 이게 새로운 종류의 피해예요. 그러니까 경찰서 추산으로는 직접적인 피해는 80억이라고 되어 있는데 예. 이 80억은 예를 들어서 공장에서 불이 났다. 그러면 그 공장에서 뭐 기계나 설비나 이런 것들 멸실됐으니까 80억으로 끝나겠지만 이러한 통신과 관련된 피해는 그 계속 후속적인 피해가 어마어마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뭐 한 달 정도 통신비를 면제해 주겠다. 이게 KT의 그 이야기인데 예. 그것만 해도 사실은 어마어마하게 큰 금액이 될 거거든요. 그런데 그 예컨대 PC방 업자가 이걸 통해 가지고 내가 영업을 못했기 때문에 손해가 났다라고 하는 걸 예. 입증을 해서 KT에다가 집단 소송을 갖다가 한다면 이건 굉장히 큰 이야기가 될 수 있고요. 그다음에 무엇보다도 이게 D등급이라고 한다면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런 불이 났을 때 백업이 안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D등급이니까. 그러면은 스프링클러라든지 화재에 대비할 수 있는 것들이 필요할 텐데 그런 것들이 굉장히 부족했다는 것이고 그다음에 제가 봤을 때 제일 결정적인 거는 이 건은 사실은 방화로 인한 것은 아니고 어떤 이유에서인지 실화였단 말이죠. 그런데 누군가가 마음 먹고 작심하고 방화를 갖다가 했으면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질 수도 있는데 거기에 대한 예방이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전혀 되어 있지 않다 그 이야기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이 사건 그나마 작은 사건이니까 훨씬 더 큰 사건이 벌어질 수 있는데 전화 위복으로 삼아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구체적으로 볼게요. 신 변호사 아까 그 할머니 같은 사례 같은 경우 유족들은 지금 전화가 안 돼가지고 사망을 했다. 살 수 있는 사람이 죽었다라고 주장을 하거든요. 네, 이걸 네. KT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까? 소송은 제기할 수 있지만 그 인과관계를 규명하는 것이 그러니까 5분 상관 전화가 됐으면 25분, 전화가 안 됐기 때문에 5분에서 10분 늦었다. 그 5분에서 10분 사이에 응급조치가 전화가 돼서 응급조치가 됐다면 살 수 있었다라고 하는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것은 그 일반인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굉장히 어려워서 이게 실제로는 손해를 입증하기는 어렵지만 이 당한 입장에서는 평생의 원망이 될 만한 그런 일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법적으로는 좀 힘들다. 아까 말씀하신 우리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그 PC방이나 이런 데 같은 경우는 손해가 명백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손해가 명백한 데는 법적으로 구제를 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생명이 돌아가셨음에도 불구하고 법정으로 가서는 굉장히 어려운 과정이 있을 수밖에 없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